그럼 오늘 경기 출전할 심판진 양팀 선수단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선수단 입장! 자, 오늘 경기는 리그의 반환점을 도는 상당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2021 K3 리그 15라운드 청주FC와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윤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두 팀 모두 상당히 중요한 순간에 경기를 치릅니다. 리그의 반환점을 도는 경기고요. 최근에 직전 경기에서 이제 두 팀 모두 승리를 가져오면서 승리의 흐름을 타야 하는 이번 경기입니다. 네, 청주에게도 사실 중요한 승리였죠. 3연패를 거두고 있었는데 경주와의 경기에서 사실 내용 자체는 정말 서원상 감독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귀중한 승리를 거뒀고 대전도 부산과의 대승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승리를 다시 한번 거두면서 대전의 경우는 3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청주FC가 지난 경기에서 경주한 수원이라는 정말 대열을 잡기는 했는데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청주의 사실 문제점 중에 하나죠. 경기력이 좋은 날에는 정말 압도적인 공격력을 내세우지만 수비적으로도 충분히 흔들리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청주입니다. 자, 홈팀 청주FC의 선발 라인업 서원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상재 골키퍼, 유재호, 인석환, 이정택, 이민영, 강영종, 한승욱, 신재훈, 김재형, 김시우, 강홍식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청주는 경주와의 이 라인업에서 가장 똑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수비적인 불안감이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신재훈과 이정택 이 중앙의 미드필더 2명으로 고정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러한 수비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힐 청주입니다. 자, 대전한국철도축구단 김승희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정성우 골키퍼, 박성용, 유현승, 김윤진, 김지훈, 이관표, 김승호, 이경민, 정민우. 자, 그리고 이경민, 송수영 선수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이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반면 왼쪽에 청주FC 그리고 오른쪽에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자리합니다. 네, 대전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이 중원의 조합이죠. 이관표와 이경민 선수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는데 이관표의 복귀도 굉장히 이 김승희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지만 반갑겠지만 사실 이경민 선수가 또 굉장히 볼을 간단하게 패스 플레이를 하면서 또 이관표에게 패스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관표가 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최근의 대전입니다. 자,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인데 최근에 2연승을 기록했고 특히나 이 멋진 활약 속에서 정민우 선수의 이 활약을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민우 선수가 확실한 득점 자원으로 좀 등극을 했는데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사실은 김승희 감독은 뭐 곽철호 선수나 정성민 선수를 통해서 이 최전방 공격수 득점 자원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뜻하지 않은 정민우 선수가 물론 득점 감각은 굉장히 좋았던 선수지만 확실한 공격 자원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입니다. 어느새 이제 득점 선두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정민우 선수고요. 자, 한 번에 앞쪽으로 로빙 패스, 마지막에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5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5경기에서 7골을 기록하면서 한순간에 순식간에 9골로 득점 랭킹 상위권으로 진출을 했잖아요. 정민호 선수도 물론 수원FC 시절에 이런 날카로운 모습이 있었지만 그런 모습 또 프로 시절에 있었던 모습보다 더 날카로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에요. 자, 오늘 경기는 현재 김도현 주심, 김동민 1부심, 강도준 2부심, 하은석 대기심이 오늘 경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초반에 두 팀 모두 아무래도 이제 탐색전을 가져갈 텐데 지난 경기에서 청주FC는 경주한 수원을 상대로 어느 정도 이제 짠물 수비를 좀 보여줬잖아요.
이게 잠글 수 있을 때 뭐 김정원이나 이런 수비적인 자원들을 또 활용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서원상 감독도 이번 시즌 청주가 좀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경기를 좀 운영하는 이런 능력을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적으로 그래도 경주를 상대로 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시즌을 치르면서 밸런스를 찾아가고 있는 청주입니다. 또 선수들이 워낙 화력이 좋은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수비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서 리그 하위권에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은 최근에 연승과 함께 조금 더 중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사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네. 11실점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득점이 좀 필요했었던 대전이었는데 정민도 선수의 활약이 아무래도 반가울 수밖에 없는 김승희 감독입니다. 자, 이정택이 짧게 밀어준 이후에 강영종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자, 강영종이 오른쪽에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면서 전방으로 러빙 패스 연결됐습니다. 원터치 내주는 과정에서 공격권은 넘어갑니다. 네, 그래도 강홍식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네, 아 좋은데요. 압박 좋습니다. 압박으로 청주가 다시 볼을 가져왔습니다. 왼쪽 측면. 자, 신재열이 한 차례 흔들면서 뒤쪽 짧게 다시 이어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공격 지역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청주의 이 기본적인 컨셉은 후방에 이민영과 유재호 수비 2명만 남기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하프라인 위쪽에서부터 공격적으로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고 또 많은 수의 선수들이 공격적에 가담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공격적으로 먹힐 때는 결과물을 앞에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상대편 선수들에게 좀 쉽게 보다 좀 느슨하게 이 압박을 통해서 역습을 좀 허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시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 시즌 최다 실점 2위라는 좀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현재까지는 청주가 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초반 공격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청주FC. 강영종이 안쪽으로 접고 들어옵니다. 자, 중앙 쪽. 전진 자, 괜찮은데요. 또 한번 강영종? 빠져나왔어요. 박스 안에서 마지막에 협력 수비에 막힙니다. 네, 그러니까 청주의 좀 무서운 점 중에 하나가 인석환 선수는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이런 빌드업 형태의 미드필더로서 좀 빌드업을 담당을 한다면 강영종 선수는 저렇게 순간적으로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좀 전진 드리블 형태를 굉장히 잘 시도를 하거든요. 네. 아, 지금 마지막에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고요.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정택. 초반의 흐름은 아무래도 청주가 좀 좋은데 이 분위기 또 이관표나 이경민 같은 중원에서 리듬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 대전이기 때문에 청주 입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좋을 때 선제골을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인석환의 패스는 마지막에 정성욱 골키퍼에게 흘러갔고요. 자, 지난 경기에서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정성욱 골키퍼가 이제 장갑을 끼고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번 경기 역시나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골키퍼도 경쟁을 시즌을 치르면서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네. 김포 같은 경우도 이상욱 골키퍼가 골키퍼 장갑 주전으로 등극한 이후에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기록하면서 7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대전도 이명근 골키퍼가 물론 선방 능력 자체는 좋지만 이런 빌드업 능력적인 부분에서 또 정성욱 선수가 최근에 또 좋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반칙이 선언됐고요.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프리킥. 자, 좋은 세트피스로 또 연결을 해볼 수 있는 위치인데 자, 주장관장을 차고 있는 이관표가 준비합니다. 네, 세트피스가 발생을 하면 이관표의 왼발이 아무래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최근의 대전이에요. 네. 자, 전반전 초반 대전이 먼저 세트피스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네, 지난 강릉과의 경기에서도 이 세트피스 세컨볼 싸움에서 정민우 선수가 또 득점을 기록을 했었고요. 네. 자, 이관표의 왼발 높게 떴습니다. 헤딩! 자, 수비에게 한 차례 굴절됐습니다. 강영종. 선수들에게도 어느새 이제 리그 15라운드 반환점을 지금 현재 경기로 치르고 있는데 남윤성 해설위원과 이제 중계를 하고 있는 저로서도 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갔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의 흐름은 좀 더 빠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게 계속해서 이 주중 경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에게도 이런 체력적인 부분을 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최근의 케이스이고 한 2-3경기 정도 남았죠. 이제 여름 이적 시장까지. 그 정도 정도만 좀 버텨준다면 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양 팀의 감독들도 본인들에게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자, 지금 이거 안 돼요! 오, 이걸 놓칩니다. 네, 지금은 자, 김동욱 선수인데요. 후방 쪽에서 이 청주의 빌드업이 다시 한번 실수가 발생을 했고요.
김동욱 선수는 그래도 이 패스가 좀 잘못 연결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네, 자 굉장히 위험한 횡패스가 나왔고 김동욱 선수가 순간적으로 빠른 움직임 이후에 오른발로 슈팅을 시도했지만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은 대전이 좀 1차적으로 압박을 들어가긴 했는데 네. 이정택 선수 입장에서는 동료에게 패스를 연결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장면이에요. 좀 더 패스를 후방에서는 특히나 좀 신중하게 정확하게 패스를 시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청주가 한 차례 위기를 넘겼습니다. 강영조 다시 한번 앞쪽 강영조. 밀어줍니다. 자 박스에서 살짝 밀어준 이후에 마지막에 정성우 골키퍼에게 안겼는데요. 그 전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경기 템포가 초반부터 굉장히 빠른데 네, 이 청주는 역습을 나갔을 때 아무래도 많은 숫자의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하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장면을 득점으로 혹은 슈팅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내려오지 못한다면 또 최근에 대전도 이 측면에서의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좋잖아요. 대전의 측면에 조금은 위협적인 부분을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전 초반에 이제 대전의 김동욱 선수의 정말 날카로운 장면이 나왔는데 지난 경기에서 김동욱 네.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쉬운 장면이었죠. 김동욱 선수가 확신은 있었을 텐데 좀 더 그리고 또 멋있는 득점 장면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사실 골키퍼를 이제 넘기는 칩샷을 시도를 하면서 골문이 아예 비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김동욱에게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마냥 김동욱 선수를 좀 탓하기엔 좀 부족한 아쉬운 부분이 이재호 선수가 또 환상적인 클리어링을 걷어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김동욱 선수 입장에서는 큰 교훈이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또 선발 출전을 하면서 골문을 노리고 있는 김동욱 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시 한번 대전한국철도가 왼쪽에서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지금 현재 위치도 굉장히 좋죠. 네. 왼발에 이제 이관표가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뭐 유연승도 상황에 따라서 키커로 전담을 하고 있는 이 대전이고요. 자 유연승과 그리고 이관표 두 명의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자 넘어가면서 이관표 왼발로 높게 띄웁니다. 자, 헤딩! 오! 머리에 맞지 않았고 마지막에 슈팅을 가져갔는데 지금은 김상재 골키퍼가 너무나도 좋은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지금은 송수영 선수 쪽으로 좀 볼이 길게 흘러갔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청주 선수들이 겹치면서 송수영 선수를 좀 놓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아 전반전 초반에 대전의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송수영 선수도 뭐 강하게 때리기보다는 거리가 가까웠고 또 논스톱으로 슈팅을 시도하려다 보니까 정확하게 대려는 시도만 했는데 김상재 골키퍼가 그래도 끝까지 잘 쫓아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유연승 선수의 슈팅까지 있었는데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자 전반전 초반에 이제 청주 FC가 조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듯 싶었지만 네.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세트피스를 통한 공격 과정 너무나도 매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즌 초반에부터 보여주고 있었던 청주의 문제점 중에 하나죠. 공격적으로 나설 때도 분명 어느 정도 흐름을 타면 굉장히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순간적으로 수비 조직력이 저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전의 선수들이 좀 더 청주보다는 오늘 경기 이관표와 이경민의 중원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좀 뺏기더라도 볼 소유를 통해서 또 패스를 또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언제든지 대전은 이 청주를 좀 압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공격 진영으로 넘어오면서 김상재 골키퍼가 짧은 패스로 빌드업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마땅히 패스를 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수들이 앞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김상재 골키퍼 한 번에 길게 넘깁니다. 트래픽 이후에 김재영 순간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한 압박이 이어졌는데요. 네. 자 어느 정도의 몸싸움은 허용을 하고 있는 김도현 주심입니다. 이 선수들도 이 김도현 주심의 좀 상황을 빠르게 파악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자, 상당히 거친 몸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프라인 근처에서 반칙이 선언됐고 또 한번 대전이 프리킥을 가져갑니다. 이경민이 짧게 내줍니다. 자, 청주는 우선 라인을 내려섰어요. 어느 정도 대전의 공격에 있어서 지난 경주한 수원과의 경기처럼 타이트한 수비보다는 조금 내려서서 먼저 선수비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김동욱. 초반이지만 김동욱 선수가 그래도 이 흘러나오는 볼, 이런 세컨 볼에 좀 많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사실 김동욱 선수가 저렇게 흘러나오는 볼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간다면 청주의 중앙 수비수들은 좀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강홍식의 패스 이후에 원터치로 돌려넣었습니다. 자, 왼쪽에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강홍식 중앙 쪽을 공략합니다. 앞쪽 밀어준 이후에 오른쪽까지 연결됐습니다. 크로스 높게 올라갑니다. 네. 받아줄 선수가 없습니다. 네, 직전 장면 한번 강옥식 선수가 반대편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어땠을까. 숫자적으로 좀 괜찮았던 청주였기 때문에 그 사실 패스 타이밍 한번 놓쳤을 때 이 대전 선수들의 또 수비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청주는 이러한 공격적인 속도 또 기회를 살릴 필요성이 있는 오늘 경기고요. 자, 유연승에게 연결이 됐었는데 유재호. 자, 이 볼은 대전에게 넘어갑니다. 오른발 슛! 선취골 이른 시간에 나옵니다.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 다시 한번 정민우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사실은 정민우 선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세컨볼을 받아서 또 거리가 좀 있었음에도 이제 본인에게 좀 붙는 수비수가 없다 보니까 과감하게 거리가 있었음에도 슈팅을 기록을 하거든요. 자, 경기 시작 전까지 남윤성 해설위원과 제가 오늘 경기에 있어서 다득점 경기를 예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도 더 이른 시간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정민우 선수는 최근의 흐름이 정말 좋네요. 네. 6경기에서 8골을 기록하는데 그 모든 득점을 6경기 연속골로 기록을 하고 있는 정민우입니다. 잡자마자 오른발 슈팅 낮고 빠르게 왼쪽 골문 구석으로 향했고요. 김상재 골키퍼로서도 도저히 막기가 어려운 네. 너무나도 빠른 슈팅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최근에 본인의 이런 감각도 있고 또 자신감도 있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도 한 번 타이밍 나오면 그러니까 공격수는 이런 감이 있거든요. 본인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을 때 또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라면 거리와 각도를 이게 신경 쓰지 않고도 저렇게 매서운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선수가 한 명 쓰러져 있는데요.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청주의 공격 아크 정면까지 왼쪽. 자, 수비가 몸을 던져서 막아냅니다. 자, 혼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클리어링이 조금 늦게 됐고, 자, 볼데드 이후에 선수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지금은 이관표 선수가 발목 쪽에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선수들이 서로가 이제 압박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빠른 템포로 경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한순간의 충돌이 큰 부상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상태를 봤을 때는 경기는 뛰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이런 시간에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자, 이관표 선수의 득점이 나왔고요. 정민우 선수였죠. 자, 정민우의 득점과 함께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 측면에서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뭔가 초반의 흐름이 이 청주에게 좀 앞서가고 있었는데 네. 역시나 청주가 좋았을 때의 흐름을 그 직전 장면에서 또 강홍식 선수가 결국에는 공격적인 어떤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위기를 또 한 번에 바꿔낼 수 있는 대전의 선수들이 많이 위치를 해 있잖아요. 정민우 선수가 또 좋은 득점을 보여줬고 이 선제골을 기록한 대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중앙 쪽에서 특히나 후방에서부터 볼 소유를 통해서 청주를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오늘 경기이기도 하고요. 자, 스로인을 준비하는 김승호. 한 번에 앞으로 길게 던집니다. 머리에 맞고 뒤쪽.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라인아웃 됐습니다. 자, 스로인 빠르게 뒤쪽으로 던집니다. 오른쪽 선택. 대전의 압박은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한 번에 중앙 쪽을 바라봤는데 패스 어렵게 연결됩니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정택. 자, 한승욱이 조금 타이밍을 늦게 가져갔어요. 슬라이딩 시도. 유재호가 공격권을 다시 가져옵니다. 아무래도 이 대전의 입장에서도 인석환 선수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 이 청주의 빌드업 형태를 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특히나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대전 선수들이 중원에서 좀 강하게 압박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압박이 1차적으로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청주도
보다 이 전진을 해서 대전의 삼선과 포백 라인 사이. 헤딩으로 잘 빠져나왔는데요. 청주의 공격 빠르게 이어집니다. 박스 안쪽까지 반대편. 네. 자, 수비의 태클과 함께 공격 기회는 무산됐습니다. 이 앞쪽에서 그러니까 앞서서 압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대전도 사실은 포백 라인 바로 앞에서 뭐 이관표나 이경민 선수가 사실은 수비적으로 그렇게 많이 기여하는 형태의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패스를 통해서 또 역습을 허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박성영이나 김윤진 같은 선수들이 최근에 폼이 좋기 때문에 위기를 좀 극복을 하고는 있지만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대전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청주FC가 코너킥 기회를 가져왔고요. 자, 한승욱이 준비합니다. 자, 박스 안에 굉장히 많은 선수가 준비합니다. 왼발로 높게 띄웁니다. 뒤쪽 헤딩! 마지막에 잡아냈던 정성훈 골키퍼. 헤딩 슛을 시도한 이후에 자, 골문 구석을 한번 노려봤는데요. 크로스가 조금 길게 왔어요. 네, 길다 보니까 이재승 선수도 신재원 선수도 뭔가 헤더로 정확하게 좀 강하게 연결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번에 박스 안쪽까지 빠르게 넘어왔는데 이번에 정민우 선수의 위치는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또 이 정성욱 선수가 전방으로 한 번에 보냈는데 그 양 팀이 오늘 경기 이 공수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또 체력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되고 있고요. 자, 수비 지역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대전한국철도. 김지훈이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서두르지 않고 우선 뒤쪽으로 깊숙하게 다시 한번 빼줍니다. 자, 어느새 전반 20분을 향해 가고 있는 두 팀의 경기. 자, 왼발 로빙 패스 측면까지 원터치로 밀어줬습니다. 유현승. 강영종이 침착한 수비를 보여줬고요. 지금 또 백패스 이후에 김상재 골키퍼가 마지막에 찼는데 대전의 압박에 조금은 고전을 하고 있는 청주죠. 그렇죠. 청주가 이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를 대전 선수들도 잘 알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패스가 조금 더 목적이 없게 전달이 되는 순간부터 대전 선수들은 강하게 압박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직전 장면에서도 유현승을 시작으로 해서 볼이 다시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바로 이 정민우 선수와 송수현 선수가 압박이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상대의 실수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대전한국철도. 이정택의 패스 이후에 신재훈이 오른쪽으로 전환했습니다. 강영종. 짧게 밀어준 이후에 왼발로 띄웁니다. 박스 안쪽까지. 마지막에 김윤진의 헤딩이 먼저 있었습니다. 인석환이 볼을 잘 가져왔는데요. 자, 지금 원터치, 괜찮습니다. 펀칭. 자, 급하게 걷어냈습니다. 네, 지금 순간적으로 이 패스가 투입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신재훈 선수의 좀 공격적인 장면이 눈에 보였었거든요. 네. 패스가 들어오면서 신재훈이 이렇게 뒷발로 한 번에 밟아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김재영 선수의 강한 슈팅이 있었는데 우선 동료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고 곧바로 내주는 장면은 너무나도 좋았죠. 네, 순간적으로 청주는 이 박스 쪽으로 많은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패스 플레이가 살아난다면 청주에게도 득점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거든요. 자, 그리고 코너킥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승욱 선수인데 뭔가 준비된 세트피스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짧게 진행. 네, 다시 한번 뒤쪽으로 길게 갑니다. 자, 왼발 높게 뜨고 유재호의 헤딩. 자, 마지막 패스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공격권이 넘어갔는데요. 높은 위치에서 청주는 끊어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한 번의 공격 지역까지 볼이 넘어왔습니다. 김상재 골키퍼. 선수가 한 명 또 쓰러져 있는 것으로 보이죠. 한 번에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선수들이 충돌하는 모습이 있었고, 자, 이번에는 김동욱 선수였는데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주 입장에서는 이 대전이 또 역습을 허용할 수도 있었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네. 경고가 받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한번 파울로 강욱식 선수가 역습을 차단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 선 구두주의가 주어졌고, 자, 한 차례 역습을 끌어냈던 청주FC. 자, 드롭볼로 다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마 김도현 주심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 굉장히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심판진들도 특히나 주심들도 이 경기에 따라서 보다 또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기는 김도현 주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보다 집중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영종이 또 한번 오른쪽에서 스피드를 올립니다. 강영종. 자, 중앙 쪽까지. 지금 볼처리가- 걷어낸 볼은 자, 김재영에게 김재형. 네. 이번에는 왼쪽으로 빠집니다. 네, 지금은 좀 확실하게 일단은 볼 처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었고요. 네. 수비 지역에서 그래도 김재영 선수가 전반 초반이지만 비슷한 위치에서 두 번의 슈팅하는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지금 청주의 공격 과정에서 김재영 선수가 가장 적극적인 슈팅을 만들어주고 있고, 자, 이번에는 왼쪽 골문 구석을 한번 노려봤는데 정성호 골키퍼가 반응을 했지만 유효 슈팅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서원상 감독 입장에서는 저렇게 김재영 선수가 좀 더 슈팅을 기록한다라는 게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확실하게 득점원으로 등극하는 선수들이 최근에 또 없어졌던 청주의 흐름이었거든요. 시즌 초반에는 뭐 이풍범도 있었고 이동현 선수도 있었지만 많은 선수들이 득점하는 것에 비해서 뭔가 확실한 득점원이 필요한 청주이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김재영 선수, 또 최근에 뛰고 있는 김시우 같은 선수들이 득점을 기록해준다면 서원상 감독 입장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부분을 또 유연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청주의 공격력이 사실 무서운 부분은 현재 22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득점 순위에는 지금 선수들의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도움 순위에서 이제 손민우 선수와 한승욱 선수가 각각 이제 10경기에서 3개씩 도움을 기록하면서 도움 순위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이 그만큼 공격적인 부분에서 기여를 많이 한다는 뜻인데 네. 사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당장 이 대전과 비교를 해봐도 대전도 어느 정도 이 초반에는 흐름이 좀 좋지 않았지만 정민우 선수가 정말 가공할 만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순위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주가 수비적으로 리스크를 결국에는 떠안지 않으려면 공격적인 부분에서 뭔가 확실하게 터져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청주입니다. 자, 지금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은 이제 승점 18점으로 현재 리그 8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리그 3위인 김해시청 축구단까지 승점이 3점 차밖에 나지 않아요. 네, 정말 이 꽉꽉 차 있는, 빈틈없이 순위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K3 리그고요. 자, 김동욱의 왼발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당장 두 팀은 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테이블에 있거든요, 서로가. 청주 입장에서도 뭔가 분위기가 한 번쯤은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고, 네. 최근에는 이번 시즌에 또 연승이 없어요. 오늘 경기 한 번의 연승을 또 노려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청주입니다. 자, 다득점을 넣기도 하지만 그만큼 실점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는 청주FC. 지난 경기에서 우선 승리를 가져왔고요.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은 우선 확실한 득점원 정민우 선수와 함께 지금 현재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유연승 뒤쪽 짧게 다시 이어봤습니다. 유연승 측면에서 어렵게 달려가면서, 자, 강영종 선수의 태클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터치가 됐다는 판정이군요. 최근에 김승희 감독도 이 유현승 선수를 시즌 초반에는 좀 수비수로, 측면 수비수로 기용을 했었는데 저런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현승 선수를 측면 공격수로 최근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또 한번 적극적인 공격, 그리고 빠른 공격을 시도했던 청주인데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그 수비를 잘 가져갔습니다. 왼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청주 선수들도 어느 정도 대전의 전방 압박 패턴을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후반에서 좀 풀어나오는 장면들도 전반 초반에 비해서는 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청주입니다. 아직까지는 수비 지역에서는 조금 불안하죠. 네, 불안하죠. 두 명의 선수만 이제 후방에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신재훈이나 이정택이 이 1차 빌드업 혹은 후방 빌드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좀 성실하게 수행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유재호 선수의 역할도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 전반에 오늘은 이제 대전이 정민우와 송수영 선수가 뭐 투톱에 비슷하게 위치를 해 있지만 아무래도 스피드가 좀 더 빠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유재호도 이민영도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유재호. 자, 중앙에서 돌면서 곧바로 로빙 패스. 왼쪽을 바라봤던 것 같은데, 자, 김지훈에게 볼을 뺏깁니다.
이관표의 패스 왼쪽까지 연결됐습니다. 유연승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자, 지금 자, 접근 정민의 괜찮습니다. 원터치 왼발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자, 조금은 마음이 급했던 것으로 보였고요. 청주가 뭔가 빌드업을 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도를 하는 장면들을 많이 발생하는데 전체적인 플레이의 완성도는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역습을 허용하는 횟수들도 훨씬 많아지고 있고 플레이를 할 때 과감한 선택은 좋지만 때로는 보다 확실하게 패스 선택을 해주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청주거든요. 지금도 패스 미스 한 번으로 다시 한번 대전에게 공격권을 내줬었던 청주입니다. 네, 그리고 전반전에 이제 세트피스에서 조금 위험한 장면을 또 연출을 많이 했던 청주 FC, 그리고 대전한국철도로서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왼발로 준비하는 이관표. 짧게 진행했습니다. 김승호와 주고받습니다. 자, 왼발 크로스 헤딩 높게 떴습니다. 골라인 아웃. 네, 지금도 뭐 전반전부터 이관표 쪽에서 시작된 세트피스가 한 3차례 정도 있었죠. 네, 그 모든 장면들이 일단은 대전 선수들의 머리나 발 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청주 선수들이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좀 더 수비적으로 집중을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골킥을 준비하는 김상재 골키퍼. 한 번에 길게 찼습니다. 마지막에 김승호의 머리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스로인을 가져가는 청주FC. 현재까지는 김재영 선수의 슈팅 외에는 이렇다 할 장면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청주FC인데요. 볼을 뺏겼지만 어렵게 패스 연결. 자, 또 한번 공격권에 넘겨줬습니다. 지금 마르셀터까지. 네. 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동욱. 중앙 쪽 아크 정면. 자, 다시 한번 정민우요. 원투 패스 이후에 조금 어느 정도 파울을 유도해 봤는데요. 네, 그래서 위치를 잘 잡고 있었던 청주의 수비 라인이었고 네, 그 전에 이 김동욱 선수의 마르세유 중앙 공간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고요. 자, 현대 축구에서 이제 탈압박 능력은 워낙 또 많은 축구 팬들을 환호하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뭔가 압박을 방금 시도하기 위해서 김동욱 선수가 이 발재간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다리 사이로 공이 흘러나오는 것까지는 사실 의도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네,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저러한 우연한 상황으로 인한 탈압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김동욱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성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중앙 연결 이후에 왼쪽 깊숙하게 김재형 한 번에 왼발 올수 있을까요? 낮은 크로스. 네. 자, 김지훈 선수의 맞고 아웃됐습니다. 코너킥 기회를 가져가는 청주FC. 앞서 네. 오른쪽에서 한승욱 선수가 2차례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 이게 장면이죠. 다리 옆쪽으로 네. 나갔는데 2명 사이를 저렇게 빠져나올 거라고는 정말 쉽게 생각할 수가 네, 없는데. 그렇죠. 김동욱 선수가 한번 또 최근에 공격적인 부분에서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네. 지난 이 득점 실패 장면을 좀 만회라도 하듯이 전반전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김재영이 준비하고요. 바로 앞쪽에 이제 인석환 선수가 있는데 네, 부분 전술을 시도하고 있어요. 쪽으로 길게 뺐습니다. 한승욱 왼발 높게 벗어났습니다. 네, 한성 선수가 또 왼발이 능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 청주는 전반전에 이 코너킥 형태를 모두 다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부분 전술에 대해서 오늘 이 경기 좀 뭔가 준비를 하고 나온 듯한 모습이 있는 성원상 감독이고요. 자, 지금도 한승욱 선수가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에서도 한승욱의 마무리까지 확실히 준비된 부분인 거죠. 네. 뭔가 초반에 이 패스워크가 좀 잘 맞아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대전의 압박에 좀 고생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승욱 선수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거나 혹은 측면 쪽에서 김재영 선수의 패스 타이밍을 좀 접근하는 동료들이 발생한다면 청주도 보다 다양한 공격 패턴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오늘 네. 경기에서. 자, 현재 이번 시즌 K3 리그를 보고 계시는 팬분들께서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네.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이 팀마다 이제 실력이 굉장히 또 들쑥날쑥하면서 정말 승점차가 얼마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판에 이제 계속 최근에 좀 흐름이 또 좋지 않았던 직전까지 흐름이 좋지 않았던 뭐 강릉이나 평택도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이 중위권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초반에 흐름이 좋았었던 양주나 청주는 최근에 흐름이 좀 좋지 않은 편이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위권에 있었던 뭐 경주 한수원 네. 그리고 뭐 천안시 축구단, 화성 네, FC 화성도 있죠. 모두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어느새 김포 FC는 선두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수준 자체가 비슷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향 편준하죠. 전체적으로 선수들과 팀의 또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말 시즌이 끝날 때까지 어느 팀이 이 플레이오프를 진출할지 네. 혹은 또 K4 리그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승부를 펼칠지 전혀 저는 예측이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리그를 보고 계시는 팬분들에게도 더욱더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유재호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짧게 내준 이후에 중앙 쪽 센터 쪽을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간이 현재 마땅치가 않고요. 계속되는 로빙 패스 하지만 대전의 수비가 굉장히 잘 붙어주고 있습니다. 김재형을 바라본 패스는 이번에는 길게 빠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송수영이나 정민우 선수가 중앙에서 딱 위치를 하면서 뭐 측면으로 볼 보낼 수 있으면 보내봐 약간 이런 식으로 패스 타이밍이나 패스 방향을 좀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볼이 좀 연결이 되더라도 또 측면 쪽으로 빠르게 압박을 펼치고 있는 대전이거든요. 청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패스를 좀 과감하게 시도하기가 지금은 카드가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자, 곧바로 이정택 선수에게 경고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발이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요. 상당히 좀 위험한 장면이 연출됐고 김동욱 선수에게도 또 충분히 부상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김도현 주심이 주저하지 않고 경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 경기 대전을 좀 계속해서 압박을 펼쳐줘야 되는 이정택이기 때문에 이 전반전의 경고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서원상 감독이 되겠고요. 게다가 이제 리그 라운드를 거듭될수록 이제 경고 카드 누적에 대한 징계가 나오고 있는 K3 리그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드 관리도 더욱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수비적인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는 이정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초반에 흐름이 좋았던 뭐 이풍범이나 손민우는 최근에 또 흐름이 좀 좋지 않잖아요. 자, 지금도 두 명의 선수가 충돌하는 장면이 살짝 있었는데 자, 휘스를 울리지 않고 경기는 진행됩니다. 쭉 짧게 그리고 수비 지역에서 볼을 돌리고 있고요. 자, 어느새 정민우 선수 역시나 일어선 뒤에 다시 압박을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후방에 뭐 이정택 선수가 전방적으로의 패스 연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다 보니까 네. 시간이 지날수록 뭐 이정택도 내려오고 또 인석환도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가면서 패스를 좀 보려는 시도는 하는데 지금 이 다음 상황에서 패스를 건네는 선수들이 좀 없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자, 원터치 패스 이후에 자, 연결 강영종 괜찮습니다. 좋아요. 강영종. 강영종. 자, 안쪽 지금 강영종! 마지막에 네. 골키퍼. 자, 정성욱 골키퍼의 마지막 판단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강영종 선수로서도 굉장히 아쉬움이 남을 만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순간적으로 속도를 끌어올렸을 때 네. 전반 초반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뭔가 강영종 선수가 측면에서 있다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 형태 이 부분을 대전 선수들이 좀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변칙적인 이러한 강영종의 전진을 통해서 한 2차례 정도 위협적인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는 청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강영종 결국 코너킥 기회까지 만들어냈고요. 자, 전반전에 상당히 많은 코너킥을 가져가는 청주FC. 이번에도 네. 어느 정도 준비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한승욱 선수가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유효 슈팅은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승욱 선수가 뭐 또 특이한 점이 아주대 시절에 이 코너킥으로 직접 득점을 기록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자, 전반전에 이제 정민우 선수의 정말 벼락 같은 득점 장면이었죠. 네, 사실은 저렇게 니어 포스트 쪽으로 가까운 포스트 쪽으로 좀 때리는 거를 골키퍼들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네. 저런 각도에서 정민우 선수 입장에서는 또 원바운드 슈팅이 되면서 굉장히 낮고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김상책 골키퍼 입장에서 굉장히 막기가 어려운 득점이었고 정민우 선수의 최근에 이런 득점 감각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그리고 한승욱 왼발. 자, 한승욱 선수가 전반전에 본인 스스로도 조금 많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플레이의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네. 사실은 한승욱 선수가 전방 쪽에서 뭔가 패스를 연결시켜주지 못한다면
플레이 전체적인 플레이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청주거든요. 그만큼 한승욱 선수에게 맡겨진 이런 중책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플레이에 있어서 집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대전 김동욱 선수 화이팅 응원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전반전에 타이탄 압박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아크 자 박스 안쪽으로 이제 스로인을 깊숙하게 던져주었는데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네, 스로인에는 업사이드가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강홍식 선수가 수비 뒤쪽 공간을 한번 침투를 시도해봤고요. 네, 두 팀의 경기가 템포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느새 이제 40분을 향해 가고 있는 15라운드 경기입니다. 청주도 공격적인 장면에서 대전의 이런 중앙에서의 압박이 들어올 때 뭔가 선수들이 원터치 패스를 통해서 이 대전의 압박을 뚫고 나오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음 패스들의 완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데는 좀 실패를 하고 있었고요. 자, 김재영이 한 차례 접어놓고 뒤쪽 짧게 내줍니다. 자, 수비 지역으로 길게 빼줍니다. 뭔가 짧은 패스로 계속해서 빌드업을 가져가는 청주FC. 강영종 오른발로 높게 띄웁니다. 자, 헤딩 경합에서 이관표가 먼저 이겨냅니다. 빙글 돌면서 중앙에서 인석환. 자, 수비의 뒷공간 한 차례. 자, 시도는 좋았는데요. 자, 지금 빠르게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압박으로 가져왔습니다. 아크 정면까지 원투 패스.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헤딩으로 빠르게 앞쪽으로 밀어줬고 숫자가 네, 대전에게 조금 기회가 찾아왔어요. 네, 빠르게 가지 못했고 청주도 어느 정도 전방 쪽에서 시간이 갈수록 압박하는 형태들이 나오면서 뭔가 좀 높은 위치에서 볼을 뺏어내는 장면들은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이 플레이에 좀 패스 타이밍, 정확한 패스 연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슈팅으로까지는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청주고요. 자, 송수영 선수는 반칙이 아니냐 하는 어필을 해봤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 청주의 스로인이 진행됐습니다. 빠르게 올라오는 유재호, 하프라인을 넘어섰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강영종. 오른쪽 측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강영종 선수가 초반부터 이 드리블에 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클리어링 과정에서 한 차례 굴절이 있었고, 자, 인석환이 끌어냈지만 터치라인 아웃되면서 공격권은 대전에게 넘어갑니다. 대전도 이 득점 장면 이후에 뭔가 또 세트 플레이 장면 한두 차례 정도의 기회 이후에는 이 청주의 좀 기동력인 부분에서, 기동력과 이런 압박 스피드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이거든요. 뭔가 이관표와 이경민 선수의 중원에서의 이런 영향력 자체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네, 경기 템포를 좀 찾아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반전의 대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으로 연결 이후에 중앙 자, 쪽으로 패스 연결 괜찮은데요. 네, 공격 지역에서 이 패스에 대한 집중도가 다소 아쉬운 청주 FC인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페널티 박스 근처로 좀 과감하게 패스 투입을 노리고 있는 청주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패스, 뭔가 부분 전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패스가 지금처럼 뭔가 이 패스가 좀 더 연결이 될 필요성이 있는 청주고요. 자, 청주가 공격 진영에서 볼을 다시 가져왔고 한 번에 앞쪽으로 깊숙하게 넣어줬습니다. 자, 반대편 연결하는 과정에서 수비에 발에 맞고 굴절됐는데 정성욱 골키퍼가 마지막에 잘 잡아줬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또 지금도 뒤쪽에서 침투에 들어오는 이정택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안승욱 선수가 뭔가 자신이 보다 더 자신 있는 왼발이 아니기는 했지만 패스가 전반전에 좀 아쉬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청주 잔디 좋다와 자, 그만큼이나 이제 선수들이 뛰고 있는 이곳 경기장 K3 리그 모두가 정말 이 선수들을 위해서 이 경기장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잔디들이 정말 많죠. 대부분이 다 많은 관계자분들이 잔디 관리에 특히나 신경을 써주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지금은 지금도 다시 또 한 번 한번 패스가 유현승이요. 끊겼습니다. 유현승. 자, 한번 접어놨고요. 유현승 오른발 슛. 수비에 맞고 굴절됐습니다. 네, 접근에 들어오는 동료의 숫자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유현성 선수가 과감하게 슈팅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청주 FC가 강한 모습을 보여줄 때를 생각하면 1차적으로 수비에 성공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통한 역습 과정이었잖아요. 그 역습이 사실은 좀 먹혀 들어갈 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잘 먹히지만 지금처럼 이 대전이 또 압박의 타이밍을 자유자재로 조절을 해준다면 청주 입장에서도 경기 템포를 가져가는데 좀 어려움도 있고 네. 특히 오늘 경기 이 완성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방 쪽에서의 패스 연결도 아쉽지만 뭔가 후방에서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저런 빌드업의 미스가 발생을 하고 있는 청주입니다. 그래서 이민영 선수가 슬라이딩을 통해서 라인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스로인 짧게 김지훈. 자, 이관표가 왼발로 한번 뻗어봤는데요. 접어놓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신재훈 선수의 발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네, 그래도 뭐 청주도 신재훈이나 이정택이 번갈아 가면서 이관표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타이트하게 압박을 해주다 보니까 대전 입장에서도 이 중원에서의 영향력 오늘 경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터치 이후에 대전에게 또 한번 공격권이 넘어옵니다. 김동욱. 라인 근처에서 한번 키핑 능력을 보여줬던 김동욱인데 마지막에 터치가 좀 길게 되면서 공격권 넘어갑니다. 자,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두 팀의 경기. 현재 청주FC는 조금 어려운 전반전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지금도 좀 위험한 장면인데요. 선수들이 대전의 압박을 좀 부담을 느끼는 듯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긴 거리를 이제 먼 거리를 횡패스를 하는 것보다 횡패스 자체가 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빠르게 올라오는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선수들에게 조금 위협적으로 상황이 반전이 되는 모습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유연승. 자, 센터 쪽을 공략하다가 이경민이 한 차례 접어놓습니다. 이관표. 네, 오랜만에 공격에 가담하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자, 김지훈이 오른쪽으로 찔러줍니다. 김지훈이 중앙 쪽으로 돌립니다. 대전이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 전방에서부터 뭐 유연승이나 송수영, 정민우 이런 선수들이 압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청주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 방금도 인석환 선수가 패스를 주려는 타이밍에 이미 유연승 선수가 압박을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석환 선수도 패스를 나가는 순간 좀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서 패스를 못하다 보니까 뭔가 저런 대전의 압박에 사실은 그렇게 분명히 이런 압박을 뚫고 나와야 되는 청주거든요. 하지만 자, 그렇게 탈압박을 하는 과정이 참 쉽지만은 않은 청주FC. 현재 이제 전반전 남은 정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재훈이나 뭐 이정택 때에 따라서는 뭐 강홍식 같은 전체적인 이런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패스를 받으려는 좀 노력들을 보여줘야 되는 청주예요. 자, 한 번에 깊숙하게 바우드가 되면서 김상식 골키퍼에게 흘러갑니다. 후방에서 공을 잡았을 때 전체적으로 청주 선수들이 이 하프라인 위쪽에 머물고 있다만 보니까 패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전방 쪽으로의 패스 연결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입니다. 네. 자, 청주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하프라인 근처에서 앞쪽 전진 패스 이후에 왼쪽까지 연결됐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 추가 시간은 1분. 자, 뒤쪽에 들어갑니다. 동점골. 스코어는 1대1 한승욱. 아, 전반전 사실 한승욱 선수의 패스 연결에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네. 그래도 김정 선수가 순간적으로 페이크 동작 이후에 크로스의 이 위치, 크로스가 향하는 위치 자체가 워낙 좋았어요. 또 그리고 한승욱 선수가 걸렸을 때 이번 시즌 어느 정도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왼발로 완벽한 마무리까지 보여줬습니다. 전반전 공격 과정에서 많은 모습을 보여줬던 한승욱. 하지만 세트피스 상황, 슈팅까지 본인이 쉽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요. 전반전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한승욱이 이 부담감을 떨쳐버립니다. 네, 패스 연결에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슈팅에는 그래도 자신이 있었던 한승욱이고 네. 뭐 크로스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고요. 김재영 선수의 크로스도 궤적 자체도 좋았기 때문에 한승욱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날카롭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자, 김재영 선수의 패스와
한승욱의 왼발 빠르게 들어오면서 주위에 이제 상대 수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왼발로 곧바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크로스가 워낙 날카로웠기 때문에. 네. 하지만 김지훈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김재영 선수가 뭔가 크로스를 시도하는 부분을 좀 쉽게 벗겨지는 장면들은 분명히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청주FC와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2021 K3 리그 15라운드. 자, 두 팀 모두 이제 각각 한 골씩을 기록을 했는데요. 대전의 정민우 그리고 청주의 한승욱 선수가 득점을 올리면서 현재 스코어는 1대1 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정민우 선수도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또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득점을 기록을 했었고, 김재영 선수도 순간적으로 빠른 크로스 그 위치 더 예상하지 못했던 한승우 선수가 등장하면서 마무리까지 어느 정도 좀 끌려가는 흐름에 빠질 뻔했던 청주였지만 그래도 한승우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을 하면서 전반전을 그래도 하프타임에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두 팀은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하프타임에 또 많은 숙제를 풀어나가야 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중앙 수비수의 사이 공간에서 기초 빌드업을 본인이 직접 전개를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위치를 이탈하면서,까지 이 김포의 3톱. 자, 지금은 이거 완벽한 기회예요. 윤민호 해결해줘죠. 윤민호. 자, 윤민호. 키퍼 제쳐냈고 그대로 슛. 윤민호! 결국엔 윤민호입니다. 스코어 1대0. 야,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역시나 김포에게는 전방 압박이었고 울산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울산 입장에서는 전혀 나와서는 안 되는 실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완벽하게 반전시킨 김포의 한 명의 공격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손석영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정말 울산 시민축구단이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었는데 이기훈 선수의 이 한방, 자, 손석영 선수 맞고 윤민호 선수에게 연결이 됐는데, 네, 사실 뭐 첫 번째 터치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네, 윤민호 선수도 이 바로 좀 왼발에는 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른발보다는 슈팅 타이밍을 좀 놓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골대 뭐 위치 보지 않고 골대가 있겠거니 하고서 본인의 감으로 완벽하게 왼발로 슈팅을 때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 잘 되는 셀레브레이션을 미리 한 선수가 있는데 네. 그 장면이 살짝 오버랩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지나 끝까지 해야 되는 스포츠입니다. 심강호 살짝 띄워주고, 야, 좋아요. 이관표의 패스가 띄워졌고요. 자, 박스 자, 안쪽. 뒤쪽에 자, 1분 전에 해프닝이다. 선제골 대전이 만들어냈습니다. 와, 이번엔 진짜 들어갔습니다. 네. 대전이 결국에는 전반전에 주도했던 경기력 골까지는 만들어냈고요. 네, 강릉 입장으로서는 전반전 끝나기 직전에 또 뼈아픈 실책을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불과 몇 분 전에 아쉬운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대전 입장에서 조금은 찬물을 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1분 만에 이건 필요 없다. 그렇죠. 내가 보여주겠다. 정민우가 만들어냈습니다. 와, 정민우 정말 무섭네요. 자, 그리고 세트 플레이를 계속해서 두드렸던 대전인데 결국에 세트 플레이 그리고 이관표의 왼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관표의 왼발로부터 어쨌든 시작이 됐고, 네. 이 뒤쪽에서부터 쉽지 않은 바운드 그리고 터닝슛이었는데 정민우가 여기서 또 깔끔하게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되면서 5경기 연속골입니다. 역시나 정말 무섭네요. 득점 감각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는 정민우 선수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김동욱 선수의 아쉬운 슈팅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양 팀의 는 있었던 장면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수비 집중력적인 부분에서 아쉬웠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좀 성공적인 수비 전술을 오늘 꺼내 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는 손경환.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뒤쪽. 첫 골이 드디어 나옵니다. 주인공은 서동현. 그렇죠. 이렇게 박스 안쪽에서 볼을 받았을 때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거든요. 네. 앞쪽에서의 이제 코너킥 상황, 머리에 맞고 동료의 머리에 맞고 굴절된 볼 서동현 선수에게 떨어지면서 그대로 득점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서동현 선수. 지난해 맞대결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냈던 서동현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개인 득점 순위 경쟁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개인 득점 순위 경쟁에서도
좋은 활약을 네. 펼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불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리그 7호 골을 기록한 서동현 다시 보실까요? 자, 코너킥 상황 이후에 자, 혼전 상황에서 본인 앞에 떨어진 볼을 서동현이 오른발로 강하게 슈팅을 가져가면서 자, 김상재 골키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리그 7호 골. 자, 서동현 하는데 선수.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실점을 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뭐 청주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 되겠죠. 자, 인석환의 로빙 패스 그리고 박스 안쪽 살짝 바깥쪽에서 다시 들어옵니다. 자, 중앙 쪽까지 있어요. 그대로 골! 곧바로 동점골. 네. 스코어는 1대1이 됐습니다. 득점을 만들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경주. 청주 입장에서는 이른 타이밍에 동점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청주 입장에서는 이 신재훈 선수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이제 변화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다시 한번 가져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신재훈 선수의 동점골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서원상 감독의 교체 카드 이후에 순간적으로 청주 FC 빠른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우선 이 장면. 자, 김시우 선수의 패스 굉장히 또 잘 내줬어요. 이동현 선수가 내줬는데. 그렇죠. 여기서 일단은 사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욕심내지 않았던 김시우 그리고 마지막에 신재훈의 마무리까지 청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또 변화를 통해서 역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마련했습니다. 네. 혹시 이 상황에서는 높은 이제 이런 크로스보다는 좀 낮고 빠른 크로스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좋아요. 자, 청주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왼쪽으로 찔러준 이후에 그대로 왼발 슛! 골! 역전골 청주 FC 스코어는 2대1이 됐습니다. 청주가 이렇게 역전골을 만들어내네요. 김재영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이동해가는 과정. 사실 경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쉽게 볼을 잃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왼쪽 측면으로 침투해가던 이제 김재영 선수에게 볼이 연결이 됐고 그대로 왼발 슈팅을 통해서 이제 반대편 포스트를 가르면서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김재영 선수가 곧바로 패스를 받는 이후에 왼발로 그대로 슈팅을 기록했고요. 정규진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볼을 뺏긴 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네. 경주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김재영 선수의 논스톱 슈팅이 굉장히 골문 구석을 정확하게 가르면서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청주 FC 이 화력이 있고요. 이 한 방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경주 한수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멀티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네.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일단 오른발로 강하게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킥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띄워줬습니다. 빠른 득점 FC 목포. 일단은 이번에 전인규 선수의 헤더였는데 네. 이영찬 선수의 크로스가 너무나 좋았고요. 너무나 날카로운 기술로 뛰어들어가는 골. 전인규 선수가 그대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트 플레이 달인이다. FC 목포 선제골 3분 만에 터뜨립니다.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의 그 기세를 이번 경기까지 좀 이어가면서 목포가 전반 초반 득점을 만들어내는 상황. 이렇게 된다면은 양주가 득점력적인 부분에서 계속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목포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수비력이 워낙 좋은 팀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크로스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잘 날카롭게 휘어들어갔고 전인규 선수도 끝까지 이제 수비들 사이에서 상대 수비 사이에서 높은 타점을 이번에는 멀리 봤는데요. 있어요. 들어갔어요. 추가골이네요. 이번에는 양주 선수들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한번 놓친 상황. 목포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양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경기 운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열 선수의 추가골까지 나오면서 지난 경기에 이어서 전반전에 멀티골을 터뜨립니다.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전반전에 멀티골을 터뜨리고 이제 후반전에 한 골을 좀 잃어버리는 상황이었는데 이 장면에서 너무나도 쉽게 허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세트 플레이의 마술사다. 또 한 번 세트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사실은 전인규 선수의 머리에 맞은 볼이 그대로 이제 이종열 선수에게 이어지면서 권태환 골키퍼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 코너킥을 얻어내고 있는 김혜시청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들어갑니다. 선제골 기록합니다. 김혜시청 축구단
네. 박산 쪽 여의치 않아요. 오른발 슈팅. 수비 맞고 굴절했습니다. 오히려 역습입니다. 네, 김혜시청. 오, 이겨내고 오, 올라갑니다. 스피드가 빨라요. 있습니다. 중앙으로 잘 풀어 나왔습니다. 전환이? 김혜시청. 됐어요. 반대편 연결. 주한성! 박산 쪽. 주한성! 보여주고 있는 김재철 선수고, 김재철 선수가 만약에 이렇게 후반전에 들어왔을 때 저런 활발함, 에너지가 지금 루안 다직 루안! 오늘 경기 해트트릭 루안입니다. 야, 루안 선수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루안 선수 지금 다 제끼고 그냥 거의 뭐 연습하듯이 골대에 패스하듯이 넣었어요. 네. 최고의 슛은 패스다 이런 말도 있는데 골대에 패스하는 슛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까지 침착하게 제끼는 모습에서 너무 침착해서 저희가 놀랐어요. 지금 보시죠. 여기서 루안이 직접 끊어내고 본인이 만든 득점이거든요. 수비수 한 명, 골키퍼까지 제쳐내고 침착하게 비어있는 골문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른쪽 측면 평택 중앙으로 이한빈 공간 있습니다. 열렸습니다. 이한빈 들어갑니다. 이한빈이 따라가는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스코어는 3대1. 이한빈 선수가 드디어 본인의 의지를 통한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한빈 선수가 사실 수비수 출신이다 보니까 득점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온 장면은 어느 공격수보다도 좋은 템포에서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한빈 선수가 환상적인 토킥으로 네, 차강을 뚫어냈습니다. 상대방 골키퍼의 어떻게 보면 템포를 뺏는 킥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이한빈 선수 맞습니다. 조주영. 지금 빠졌어요. 습니다 자, 지금 선취골을 천안시 축구단이 터뜨렸습니다. 네, 이 조주영 선수가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부산 선수들이 뒤쪽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 천안 선수를 좀 놓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도 이해찬 선수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조주영과 이해찬 득점적인 부분에서 한 방 해줬어야 되는 선수들이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재철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지금은 조주영 선수가 패스를 넣어주는 그 장면에서 수비수 발에 맞고 굴절이 됐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도 조주영 선수가요. 네, 지금은 조재철 선수가 맞네요. 네. 득점을 한 게. 이 조주영 선수가 일단 과감하게 밀고 들어가면서 부산 세컨볼! 골이거든요. 김희성. 자, 왼발 슛!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자, 사실 부산은 오늘 전반전 흐름에 뭔가 공격적인 상황으로 나아가는 패스가 굉장히 연결이 어려웠었는데, 그렇죠. 사실 직전 장면도 최용호 선수가 본인의 능력으로 혼자 만들어낸 자, 리그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두 팀의 경기, 청주FC와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전반전이 종료가 됐고요. 잠시 후에 후반전이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전반전에 정민우 선수의 정말 벼락같은 골이 나왔고, 그리고 전반 종료 직전 청주FC의 한승욱 선수가 왼발로 골을 넣으면서 두 팀 1대1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양 팀 모두 뭐 한승욱이나 이 정민우 모두 벼락 같은 슈팅, 네.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의 슈팅이 나오면서 그래도 이 전반에 뭔가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청주 입장에서는 보다 원만하게 하프타임에 라커룸에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서원상 감독이었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전반전에 굉장히 타이트한 공격 그리고 타이트한 압박을 좀 보여주면서 굉장히 빠른 템포로 경기가 이어졌는데요. 특히나 청주FC는 수비 지역에서부터 패스 그리고 공격 지역에서도 빌드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많이 나왔던 전반전이었어요. 네, 청주 선수들이 조금은 생각을 간단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실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후반과 전방에서부터 계속해서 실수가 나오고 있는 청주였고, 반면에 대전 입장에서는 전반 초반에 이런 전방 압박이 효과를 보면서 뭔가 분위기를 좀 끌어갈 수 있었는데, 중원 쪽에서 이관표와 이경민 선수의 영향력이 적었고, 또 이 대전의 최근의 강점이었던 측면 풀백들의 오버래핑,
김승호 선수나 김지훈 선수의 이런 전진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좀 공격적인 장면을 정민우 선수를 득점을 제외하면 공격적인 장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대전이었습니다. 네. 자, 대전에서는 김동욱 선수가 이 전방에서부터도 탈압박 능력 그리고 빠른 스피드까지 보여줬고요. 청주 FC는 어느 정도 이제 공격의 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김재형과 그리고 강영종, 한승욱 선수 이 세 명의 선수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네, 청주도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경기를 좀 반전시킬 선수가 좀 필요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역할이 역시나 한승욱 선수였는데 도움에만 좀 많이 보다 더 기여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승욱 선수도 오늘 경기 통해서 이제 시즌 4번째 골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청주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득점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 한승욱입니다. 자,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청주 FC,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의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자리합니다. 하프타임에 또 홈팀 청주로서는 많은 숙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이번 후반전이고 그리고 전반전에 이 좋은 활약과 함께 더 이상의 실점 없이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야 하는 원정팀 대전이죠. 네, 청주도 그러니까 패스를 좀 더 빠르게 시도를 하고 그 패스가 동료들에게 연결되는 시도를 한다면 분명히 보다 더 공격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청주고요. 대전의 입장에서도 이 전방 쪽에서의 압박을 보다 또 좀 민첩하게 들어가면서 이 보다 기회가 발생을 했을 때 사실은 정민우라는 또 해결사가 있는 대전이잖아요. 네, 정민우 선수의 후반전의 활약도 아무래도 기대가 되고 있는 이 대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으로 살짝 내준 이후에 하프라인을 넘어오면서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강한 충돌. 자, 휘슬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자, 청주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자, 한번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조금은 늦게 흘러갔습니다. 중앙 쪽으로 빠집니다. 골키퍼. 자, 정성욱 골키퍼가 빠르게 나오면서 볼을 잡아냈습니다. 그래도 정성욱 선수가 이 수비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은 골키퍼에 속하기 때문에 최근에 임영근 골키퍼와의 이런 경쟁에서는 어느 정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후반전에 이제 한승욱 선수가 또 한번 박스 안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슈팅까지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장면이었죠. 김승호 선수가 충돌을 하면서 넘어졌는데 자, 휘슬이 울리지 않고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장면에서의 충돌이었어요. 네, 아마도 김도현 주심은 이 공을 그대로 건드렸다고 김시우 선수가 공을 건드렸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선수들은 또 휘슬이 불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플레이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겠죠. 네. 자, 다시 대전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한 차례 밀어넣고 짧게 왼쪽에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청주 FC 선수들이 수비 라인을 조금 내렸기 때문에 여전히 대전에게 많은 공간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주는 역습을 첫 번째 옵션으로 가져가는 공격 패턴을 시도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대전 선수들이 좀 라인을 끌어올리기를 기다리면서 본인들이 역습할 타이밍을 찾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청주도 후방에서 이 빌드업이 좀 더 원활하게 연결이 된다면 전방 쪽으로의 역습 타이밍도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전에 남윤성 해설위원이 이제 두 팀의 선수들이 굉장히 빠른 템포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요소를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이나 서원상 감독, 김승희 감독 모두 교체 카드를 사용하는 이 타이밍이 상당히 또 중요해 보이죠. 네, 특히나 청주는 후반 막판에 이번 시즌 실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뜻이겠고 그렇기 때문에 청주 입장에서는 뭐 이풍범이나 스피드를 살린 이동현 선수의 투입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재훈 선수가 파울이 아니다, 터치가 없었다 한번 어필을 해봤습니다. 이 장면이었거든요. 네. 신재훈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는 장면이긴 했는데 네. 우선 가까운 위치에서 김도현 주심은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됐습니다. 한 차례 잡아놓고 이관표 왼발로 높게 뜁니다. 자, 유연승에게 연결은 되지 자, 않았는데 세컨볼 있습니다. 자, 아크에서 뒤쪽 내준 이후에 왼발로 다시 패스 연결 슈팅! 슈팅! 지금은 골킥이 선언됐는데요. 네, 순간적으로 뒤쪽에 이 포스트를 맞고 골대에 그물에 맞았기 때문에 네. 득점이 되는 줄 알았고요. 각도로 봤을 때는 정말 골인 줄 알았습니다. 네.
하지만 남윤성 해설위원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자, 골이 아니다라고 저한테 알려주셨고요. 그만큼이나 이 송수영 선수의 워낙 날카로운 왼발 슈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대가 되는 선수다 보니까. 네. 자, 한 번에 김상재 골키퍼가 길게 골킥을 진행했습니다. 뒤쪽으로 흘렀고, 자, 빠른 스피드로 한번 달려가 봤는데요. 김윤진 선수가 우선 라인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네, 그래도 김재영 선수가 사실은 오늘 경기가 이번 시즌에 뭔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확실한 모습이 좀 아쉬웠었던, 그러니까 인석환 선수가 중앙 쪽으로 이동하면서 사실은 김재영 선수는 보다 윙백에 가까운 이런 공격형 수비수, 수비형 공격수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오늘 경기는 아무래도 좀 더 스피드, 본인의 장점이 스피드와 이런 기술을 통한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김재영입니다. 자, 공격 지역에서 스로인을 가져갔던 청주FC인데 우선 터치적인 부분에서도 여전히 청주FC의 집중력은 다소 아쉬움이 있는데요. 네. 자, 빙글 돌면서 한승우 왼발 슛! 높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안영진 캐스터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청주가 전체적으로 이 앞쪽 공간에서의 실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장면을 마무리하는 데까지 전반전부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고요. 네, 최근 주중 경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체력적인 여파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스케줄이긴 합니다. 네.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유재호의 헤딩. 자, 수비가 한 차례 잘 끊어줬고요. 네, 지금도 박성용 선수가 이게 또 한승우 선수가 패스를 연결할 뻔한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이탈하면서까지 한승욱에 대한 타이트한 압박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유재호 한 번에 길게 찼는데요. 자, 그대로 조금 빈 공간에 볼이 떨어졌는데 오우, 끝까지 압박을 한번 가져가 봤고요. 마지막에 정성우 골키퍼와 충돌이 생기면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 장면에서 약간 스터드에 밟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홍식 선수로서는 끝까지 한번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의지는 좋았지만 사실 또 이제 경고를 받으면은 좀 사실 후반전에 경기를 운영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 루즈볼 상황에서 청주가 볼을 가져옵니다. 자, 중앙에서 스피드를 한번 올리고 있어요. 자, 측면까지 연결됐습니다. 아, 연결 괜찮았습니다. 자, 신재훈. 한승욱 앞쪽으로 또 한번 밀어줬습니다. 김시우 박스 안쪽. 자, 잘 김시우 잡아냈습니다. 막아냅니다. 정성우 골키퍼 아직 살아있는데요. 네. 자, 강영종의 크로스는 조금 낮게 흘러갔습니다. 처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고 있는데요. 한 번에 길게 클리어링. 네, 그래도 후반전이 되면서 한승욱 선수가 계속해서 좀 낮은 위치로까지 내려오면서 볼 연결에 집중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한승욱 선수의 패스도 좋았지만 이 김시우 선수가 또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의 침투 이후에 침착한 마무리 시도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우선 수비를 벗겨내는 페이크 동작은 굉장히 좋았고요. 네. 각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강한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오늘 경기 이 대전 선수들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판단을 좀 빠르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벗겨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청주 선수들의 이런 공격적인 상황에서의 수비할 때 대전의 좀 집중력 분명히 좀 필요한 후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렵게 트래핑 가져왔습니다. 등지면서 패스 연결됐고요. 저 왼쪽에서 한승욱 왼발로 높게 띄웁니다. 그대로 정성우 골키퍼의 품에 안겼습니다. 후반전이 되면서 뭔가 청주 선수들이 동료들에게 이 전방 지역에서 연결하는 패스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주도 뭔가 골문으로 향하는 이런 패스나 슈팅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수비 지역에서도 이제 선수들의 간격이 조금 벌어지면서 대전에게도 공간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자, 침착하게 청주가 다시 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청주FC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슈팅 능력인데 전반전보다는 우선 인석환 선수의 슈팅 그리고 김시우까지 조금 더 적극적인 슈팅을 활용하고 있어요. 네. 이번 시즌 뭐 확실한 득점원은 없지만 11명의 선수가 득점에 관여를 하면서 네. 이제 또 많은 선수들이 득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벗겨냈습니다. 자, 중앙 나왔습니다. 쪽까지! 멀티골!
왼발 정민우 스코어는 2대1. 좁은 공간에서 사실은 슈팅 각도나 타이밍을 좀 놓쳤었던 정민우였거든요. 네. 근데 이 순간적인 또 좁은 공간에서의 이런 탈압박 능력을 가져가면서 이번에는 왼발로 또 니어포스트 쪽으로 슈팅을 완벽하게 꽂아넣고 있는 정민우입니다. 정민우가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더욱더 득점 선두. 자, 이 자리를 지켜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벌써 시즌 11번째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정민우고요. 네. 이 직전 장면에 청주에 이런 압박이 있었는데 확실히 한번 리플레이를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뭔가 다리 사이로 볼을 빼내면서 이 없는 슈팅 청주 선수들이 사실은 각도를 좀 잘 좁히고 나온 수비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의 플레이를 통한 정민우 선수의 득점, 대전의 역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우선 다시 한번 리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 탈압박 너무나 좋았고요. 순간적으로 중앙의 공간이 너무나 많이 뚫렸던 청주FC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중앙에서부터 지역을 좀 수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청주였고, 이거는 사실은 청주의 좀 수비 형태도 아쉽긴 했지만 일단은 정민우 선수의 완벽한 개인 능력에 의한 또 침착한 마무리였습니다. 네. 정민우 선수는 정말 무서운 흐름을 타고 있네요. 네, 최근에 뭐 부산과의 경기에서 해트트릭, 강릉과의 경기에서도 결승골, 오늘 경기도 선제골에 이어서 또 역전골까지, 그러니까 득점도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득점 순도 자체가 굉장히 높은 정민우 선수예요. 뭔가 승점을 벌어다주는 공격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정민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김승희 감독으로서도 현재 정민우 선수의 활약에 있어서는 너무나 그 누구보다 기쁠 수밖에 없지만 리그가 굉장히 길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데 그리고 앞으로를 생각을 해봤을 때도 정민우 선수가 없을 때에 대한 네. 공격 루트 역시나 계속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송수영 선수나 때로는 뭐 이관표 선수가 어느 정도 또 공격적인 부분을 담당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후반전 출발과 함께 다시 한번 정민우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한 점 차로 리드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시우 선수가 지금 몸의 불편함을 계속해서 느끼고 네. 있는데요. 김시우 선수가 라인 쪽으로 나가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그리고 우선 네. 이동현 선수가 경기장 밖에서 그라운드 위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황준석 역시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동현 선수가 투입이 된다면 한승욱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동현이 그대로 또 오른쪽 김시우가 위치한 측면 공격수로 활약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황준석 선수가 우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들어가질 않네요. 네. 자, 프리킥으로 짧게 진행을 했습니다. 청주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정민우 선수에게 허용한 두 골 모두 사실은 막아낼 수 있었던 장면이긴 했거든요. 정민우 선수의 이런 개인적인 능력에 의한 실점이기 때문에 청주 입장에서는 좀 수비적인 조직력 계속해서 이번 시즌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이 서원상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갑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력적인 여파로 인해서 자, 교체 카드에 대한 타이밍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언급을 했었는데 서원상 감독과 김승희 감독이 꺼내드는 교체 타이밍이 똑같아요. 네. 전반 이제 후반 초반이긴 하지만 뭔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만큼 또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거고 네. 어느 정도 부상도 있었던 후반전의 흐름입니다. 자, 김시우 선수를 빼주고 이동현을 투입시키는 청주FC의 서원상 감독, 그리고 대전한국철도 역시나 황준석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대전은 송수영 선수를 빼줍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김동욱 선수가 측면으로 이관표 선수가 송수영 선수가 위치했던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동현 선수가 투입이 된 청주FC, 김시우 선수가 이제 교체되기 직전에 조금 불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교체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빙글 돌면서 수비 지역으로 돌립니다. 청주FC의 압박 타이밍도 조금은 빨라졌어요. 네.
그리고 한승욱 선수가 김슈가 있었던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동현 선수는 일단은 최전방 공격수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표의 패스를 수비가 한 차례 끊어줍니다. 어렵게 패스 연결. 자, 측면에서 대전의 공격. 강영종의 패스가 조금은 위험한 위치로 흘러갔는데요. 네. 골라인 아웃됐는데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정민우 선수가 한번 끝까지 네. 어필을 해봤어요. 일단은 정민우 선수는 오늘 경기 뭐 득점 말고도 이렇게 전방 쪽에서의 루즈볼 상황에 대한 압박, 또 볼에 대한 투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에 굉장히 많은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또 정민우예요. 네. 사실 지금 정민우 선수의 활약을 봤을 때는 이 선수의 흐름은 언제 끊길지, 네. 과연 또 대전을 상대하는 팀들은 이 정민우를 또 어떻게 막을지가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안영진 캐스터가 지금 또 한 번 있어요. 박스 안에서 자, 혼전 상황. 마지막에 수비가 우선 처리를 해줬는데요. 네, 청주 선수들이 뭔가 후방에서 좀 집중력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헤딩으로 한 차례 끊어줬지만 다시 한번 붙여주는 대전한국철도. 자, 지금 김승호의 크로스. 또 한번 위기를 넘어갔는데요. 우선 막아낸 이후의 공격권은 대전한국철도가 계속해서 다시 가져갑니다. 네. 이관표. 한 차례 잡아놓고 패스 연결. 네, 대전은 후반에 이제 투입이 됐던 황준석 선수가 미드필더보다는 일단은 수비 최후방 수비로 내려앉으면서 네. 백스리 형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대전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결국엔 정민우 선수가 이 흐름이 계속해서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 뭐 이관표 선수라든지, 아무래도 또 최근에는 흐름이 좋지 않지만 또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장은규도 있는 대전이거든요. 미드필더, 이선의 미드필더들이 정민우 선수에 대한 서포트를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좀 더 정민우 선수에게 양질의 패스를 투입한다면 정민우 선수가 K3에서 굉장히 또 독보적인 이런 득점력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금요일 저녁에 K3 리그 중계 해준이 좋네요. 청주FC 이겨라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에 네.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또 축구 경기 볼 수가 있고요. 깊숙한 패스는 김상재 골키퍼에게 흘러갑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도 뭐 보통 선수들이 이제 승리를 거두면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뭐 외박을 받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금요일에 이렇게 승리를 하면, 금요일에 경기가 끝나면 주말을 또 보장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선수들, 시청하시는 팬들도 좋지만 네. 선수들도 금요일 경기가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꿀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왼쪽 연결 이후에 청주가 오랜만에 조금 공격 진영으로 넘어왔는데요. 몸싸움 과정에서 볼을 뺏겼지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대전이 사실은 이렇게 시즌을 치르면서도 어느 정도 경기를 리드할 수 있는,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흐름의 선수들이 많이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후반 초반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던 청주였잖아요. 순식간에 대전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갔고, 이 두 번째 역전골을 허용한 이후에는 뭔가 흐름을 가져오는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청주입니다. 상당히 머리치에서 프리킥을 준비하는 청주FC. 인석환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석환 높게 띄웁니다. 박스 안쪽까지 한번 연결을 시도를 해본 것 같은데 킥이 조금 짧게 진행됐습니다. 김상재 골키퍼에게 흘러갑니다. 한 번에 길게. 수비가 한 차례 끊어줬고요. 터치라인 근처에서 그대로 흘리면서 강영종이 스로인을 곧바로 준비합니다. 전반전에 굉장히 멋진 활약을 보여줬던 강영종. 현재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 청주 종합운동장, 굉장히 많은 목소리와 함께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전개합니다. 자, 강홍식의 패스 이어봤고요. 한승욱 선수는 계속해서 조금 내려서주면서 패스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전이 이제 백스리로 전환을 한 이후에 이 중원 쪽에서부터 강하게 이 청주의 이런 전진을 잘 막아내주고 있다 보니까 패스를 좀 투입할 공간 자체를 찾고 있지 못하는 청주거든요. 후반전에 이제 이동현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이동현 선수도 사실은 이제 볼을 잡고 이 전진을 하는 능력보다는 공간 쪽에서 볼을 받는 그랬을 때 더 위력적인 선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승우 선수가 좀 패스를 계속해서 시도하기 위해서 좀 내려오는 장면들이 자주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민영의 슬라이딩 이후에 이민영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면서 왼쪽으로 빼줍니다. 퍼스트 터치가 조금 길게 네. 흘러가면서 김지훈이 볼을 가져옵니다. 우선 잘 끌어냈죠. 짧게 연결 이후에 뒤쪽 한 차례 소개했습니다. 이정택의 패스, 원투 패스. 박스 연결 안에서 괜찮습니다. 있어요. 좀 긴데 마지막에 네. 정성호 골키퍼에게 흘러갑니다. 지금도 이 앞쪽에서 대전 선수들이 청주의 이런 슈팅 동작이나 크로스 시도 사실은 페이크 동작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좀 쉽게 몸을 좀 던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청주 FC의 슈팅 능력을 자,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이정택의 헤딩. 자, 한승욱이 먼저 머리를 갖다 댔지만 수비에게 볼을 넘겨줬습니다. 자, 끝까지 압박을 하고 있는 정민우. 네, 근데 예상보다 좀 일찍 황준석 선수를 좀 투입을 했던 김승희 감독인데 네.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거에 비해서는 이 대전 선수들이 좀 빠르게 라인을 좀 내려서 지키고 있는 형태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청주 FC는 라인을 내려서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이 수비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공격 과정을 쉽게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민우 최고다 진짜. 하트까지 나왔습니다. 이 장면에서 네. 멀티골 장면이었죠. 왼발로 정말 정확하게 빈 골문을 향해서 이 정확도를 높인 슈팅이었어요. 네, 사실은 좀 밀고 들어가는 타이밍이 좀 더 길어졌기 때문에 네. 뭔가 오른발로 슈팅하기에는 좀 어려운 각도이긴 했는데 그 좁은 각도를 왼발로 마무리를 했고요. 또 구석으로 정확하게 슈팅을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정민우의 이 마무리 능력 이런 부분을 굉장히 돋보이고 있는 시즌 중반의 정민우의 흐름입니다.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팬들은 이 정민우 선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네. 없겠습니다. 뭐 6경기 연속 득점 또 6경기에서 9골이라는 어마어마시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정민우이기 때문에 정말 이 최근에 3경기에서의 승리가 오늘 경기까지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요, 정민우 선수의 의한 정민우 선수가 모든 것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 대전의 최근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청주가 다시 한번 공격을 천천히 가다듬으면서 올라갑니다. 측면 좀 넓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청주고 중앙에서 한승욱 선수가 볼 배급 역할을 맡았고요. 네. 어느 순간에 유재호 선수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헤딩! 자, 떨어진 볼은 청주가 다시 가져옵니다. 중앙에서 한승욱, 강영종, 바디 페인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져갔는데 청주 선수들이 지금 계속해서 볼을 잡았을 때 동료들에게 좀 볼을 받으러 와줘라라는 그런 제스처를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동현 선수를 바라본 패스는 조금 길게 흘러가면서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선수들이 공을 잡았을 때 좀 빠르게 전진하면서 뭐 이런 2대1 패스 형태라든지 아니면 3자 패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패스 연결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는 청주인데 지금도 패스 줄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동현에게 패스 시도를 좀 중거리 패스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런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주 선수들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자, 헤딩 경합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고 현재 정민우 선수의 멀티골 그리고 청주 FC에서는 한승욱 선수의 득점과 함께 스코어는 2대1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 높게 붙여놓습니다. 자, 자, 떨어졌는데요. 네. 마지막에 수비가 높게 띄웁니다. 자, 한 차례 헤딩으로 끊어줬던 이정택.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은 지금 전방에 정민우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비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유재호 선수까지 최전방에 이제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는 후반전이기 때문에 청주가요. 아무래도 대전 입장에서는 좀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사실은 뭐 유재호의 머리를 겨냥하는 단순한 형태보다는 좀 더 체력적으로 대전 선수들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는 청주거든요. 경기장을 좀 넓게 쓰면서 측면에서 이동현 선수나 김재영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과감하게 1대1 돌파를 시도하는 패턴도 청주에게는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민우가 왼쪽으로 빼줬고 김승호의 원터치 그리고 빙글 돌면서 유현승 다시 한번 내줍니다. 괜찮습니다. 트래핑 이후에 뒤쪽 컵백 슈팅 네. 높게 떴습니다. 김동욱. 네, 지금도 순간적으로 오랜만에 김승호 선수가 이 유현승과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전진을 시도를 했고요. 어렵게 돌면서 유현승의 패스를 김승호 선수가 마지막까지 볼을 잘 지켜냈죠. 네. 날카로운 공격을 또 한 차례 보여줬던 대전한국철도 머리에 맞고 높게 떴습니다. 유재호의 헤딩. 지금은 유재호 선수에게 경고 카드가 곧바로 주어졌는데요. 네. 그걸 좀 경합하는 과정에서 네. 팔꿈치를 사용을 했다라는 김도현 주심의 판정이었고 결국에는 경고 카드까지 받게 되고 있는 유재호거든요. 판정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아쉬움을 조금 나타내는 유재호 선수인데 그만큼이나 지금 현재 경기가 정말 안 풀리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유재호 선수가 좀 불만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라운드 위에는 들컷이 들어갔는데요. 우선 선수는 일어섰기 때문에 경기장 밖에서는 또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김승희 감독이죠. 박재민이 준비합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2장의 교체 카드를 받게 되는 청주FC 그리고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은 김동욱 선수를 빼주고요. 박재민을 투입시킵니다. 네, 박재민도 굉장히 속도가 빠른 측면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윙백 쪽으로 활동을 하면서 수비적인 상황에서는 수비수가 될 거고 또 이제 간헐적으로 역습은 청주는 이제 라인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침투도 노려볼 수가 있는 박재민의 교체 카드입니다. 자, 김재영이 끊어낸 이후에 스피드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터치가 조금 길게 흘러가면서 스로인을 전개하는 대전한국철도. 이제 시간이 좀 더 흐른다면 서은상 감독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날카로운 한 방이 있는 이풍범의 투입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유재우의 패스 이후에 자, 한 번에 반대편 길게 자, 강영종이 이어봤습니다. 자, 한 번에 높게 띄워주는 단순한 플레이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청주FC. 근데 유재호 말고는 저 상황에서 경합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잖아요. 지금 또 코너 플래그를 맞고 볼이 그대로 다시 들어왔었는데 유재호의 머리만 좀 노렸을 때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유재호 선수만 지치게 되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김재영 선수가 잠시 쓰러져 있었고요. 고통을 조금 호소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 스로인 짧게 주고받은 이후에 박스 안쪽에 대전의 수비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번엔 또 유재호가 이제 없습니다. 네. 자, 저도 플레이를 이제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전반전에 강영종 선수가 드리블 능력, 상대 진영에서 흔드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서은상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지시가 있었겠죠. 선수들도 공격 지역에서의 이러한 실수는 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이런 판단을 통해서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동현이나 강영종 선수가
그냥 단순하게 빠른 선수들만은 아니잖아요. 공을 잡았을 때 드리블 능력도 좋고 이 측면에서의 크로스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이 선수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또 유재호의 이런 높이를 활용하려면 측면에서 뭐 강영종이나 이동현 선수의 이런 개인적인 돌파도 패턴을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정택이 다시 한번 띄워봤습니다만 수비에게 먼저 헤딩으로 또 한번 끊깁니다. 순간적으로 압박을 한번 진행해봤던 대전. 이정택. 자, 경기장에서도 올라가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우선 공중볼을 청주가 먼저 따내지 못하더라도 세컨볼에 대한 기회를 또 노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유재호 선수가 어느 정도 경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전은 뭐 박성용과 김윤진, 황준석의 3명의 센터백인데 자, 중앙 쪽 오른발 슛! 뒤쪽에서 수비 방해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김재형의 다리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대전이 일단 내려앉았을 때 굉장히 또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백스리의 수비적인 집중력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자, 그리고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은 선수비 이후에 전방에 있는 정민우 선수를 바라보고 지금 패스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어요. 높게 떴습니다. 자, 편하게 트래핑한 이후에 뒤쪽 짧게 이관표. 자, 유연승의 원터치 패스는 청주에게 넘어갔습니다. 다시 가져오네요. 네. 어렵게 연결도 벗겨낸 이후에 괜찮은데요. 패스 연결. 자, 중앙 쪽까지 유연승 선수에게 마지막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대전도 저런 원터치 패스, 특히나 동료들 간의 이런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기 때문에 뭔가 공격적으로 시도하는 제한된 기회 속에서도 이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대전의 막판 흐름입니다. 오우. 자, 지금도 휘슬을 울리지 않았고요. 자, 대전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유연승. 네, 좀 패스를 연결을 하면서 이 템포를 본인들의 흐름으로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는 대전이고요. 그렇죠. 지금도 김승호 선수의 템포 조절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네, 괜찮은 선택이었어요. 좀 볼을 돌리면서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이 청주 선수들을 좀 체력적으로 괴롭힐 필요가 있는 대전이거든요. 자, 같은 거리를 움직이더라도 우선 오른쪽 잘 빠져나왔는데요. 네. 김지훈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쪽 있고요. 길게. 자, 유연승에게 가슴으로 떨궈 넣었습니다. 노룩 패스 시도. 김승호 자, 지금 컵백. 손에 맞았어요. 곧바로 네. PK를 찍습니다. 대전한국철도. 지금 이게 청주 입장에서는 뭔가 체력적으로 확실하게 한계점이 좀 다가왔고요. 찾아왔고요. 네. 그 한계가 좀 빠르게 찾아왔고 지금 태클하는 동작이 그렇죠. 좀 마지막에 부자연스럽다 보니까 이정택 선수의 손에 맞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서 대전은 더욱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물론 뭐 이정택 선수의 일단 태클하는 과정 자체나 자세가 굉장히 좀 아쉽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 장면의 저런 태클은 또 이제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라면 어떤 장면이 또 떠오르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좀 일단 태클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동작이 있었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일단 키커가 또 정민우가 된다면 공을 잡고 있는 정민우인데 세 경기에서 2경기를 해트트릭을 기록을 할 수가 있는 정민우거든요. 자, 우선 PK가 선언이 됐고 유연승 선수가 근육 경련과 함께 경기장 밖으로 잠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PK를 정민우가 준비합니다. 오늘 경기 현재 멀티골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는 해트트릭을 노리고 있는 정민우. 자, 최근 3경기에서 이제 2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할 수 있는 네. 기회인데요. 대단한 득점 감각인데 그래도 일단은 김상재 골키퍼가 또 좋은 세이빙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어볼 필요가 있는 청주입니다. 자, 79분 정민우가 해트트릭 기회를 맞습니다. 정민우와 김상재의 대결.
정민우. 자, 자, 천천히 가요. 정민우. 갑니다. 네.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정민우. 김상재 골키퍼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실점이 됐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정민우 선수의 슈팅을 모두 다 손에 한번 대보지도 못하고 실점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이 김상재 골키퍼였고, 이렇게 된다라면 정민우 선수는 이번 시즌 12번째 득점을 기록을 합니다. 아,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고요. 네. 2위와 무려 한 6골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네. 되면서 정말 압도적인 득점 감각, 최근의 득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정민우입니다. 이번 시즌 첫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는 화성FC의 조동건 선수인데 정민우 선수가 이제 두 번째 해트트릭을 또 기록을 하면서 득점 선두와 함께 좋은 기록을 보여줍니다. 두 개의 해트트릭을 사실은 시즌을 치르면서 해트트릭을 2번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록 자체가 이제 리그 절반인 상황에서 네, 그렇죠. 그것도 최근에 3경기에서 2번을 네. 해트트릭을 보여주고 있는 이 정민우입니다. 이 선수의 활약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대전이 뭔가 이 정민우의 이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선수의 등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네.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정민우 선수만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김승희 감독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청주FC 서원상 감독은 백화환 선수를 투입시키고 강홍식 선수를 빼줬고요. 앞서 근육 경련으로 조금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했던 유연승 선수가 빠진 것 같고요. 장은규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거리가 상당히 있는데요. 이관표 선수는 직접 슈팅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관표 그대로 슛! 네.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또 왼발 능력이 또 자신이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거리가 좀 있었음에도 직접 슈팅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남은 정규 시간은 이제 10분 안쪽으로 남아 있는데 청주FC로서는 오늘 경기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고요. 자, 좀처럼 이 대전항공철도의 골망을 가르기 위한 루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격적인 장면들을 효과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청주 선수들도 이런 체력적인 부담이 좀 덜어질 수가 있을 텐데, 뭔가 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공격 지역 쪽으로 올라가다가 뺏기면서 다시 한번 수비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더 체력적인 부담이 또 커질 수밖에 없었던 청주였고, 남은 시간에 이 청주는 뭔가 다른 이 반전의 포인트를 찾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프리킥을 준비하는 선수가 이풍범 선수 같은데요. 자, 오른발로 이 선수가 또 양발을 굉장히 잘 쓰는 선수입니다. 네. 먼 거리에서 슈팅을 많이 기록한 이풍범이에요. 오른발 슛! 오! 네. 자,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무회전을 사용을 해봤는데 정성호 골키퍼가 우선 침착하게 막아줬습니다. 네, 끝까지 이 공의 궤적을 잘 체크를 해줬었던 정성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슈팅에 일가견이 있는 이풍범이고요. 네. 헤딩으로 뒤쪽 연결. 지금은 이제 유재호 선수도 전방에 아까 위치했었던 흐름이었지만 이번엔 이민영 선수까지 현재 최전방에 공격에 가담을 해 있고요. 굉장히 극단적인 공격 패턴을 활용을 하고 있는 서원상 감독입니다. 자, 다시 한번 코너킥을 준비하는 청주FC. 또 한 번의 세트피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풍범이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이풍범 오른발 높게 띄웁니다. 뒤쪽 아직 자, 있어요. 세컨 왼발 슈팅까지. 그리고 박스 안에서 선수가 한 명 쓰러져 있는데 이민영 선수 네. 같거든요. 무릎 쪽을 붙잡고 있는데 이게 작지 않은 과정에서의 뭔가 고통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우선 그 전 장면 이풍범 선수의 프리킥 장면이었고요. 다시 한번 코너킥을 준비하는 이풍범. 네. 이민영 선수는 다행히 일어섰습니다. 네. 왼쪽에서 준비합니다. 높게 펀칭. 자, 공중볼 경합에서 한 차례 이겨냈는데요. 대전의 역습. 하지만 볼을 다시 가져오는 청주FC.
지금은 이제 뭐 최후방의 인석환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는 청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재호와 이민영까지 두 명의 센터백이 현재는 최전방 공격수로 변신을 해 있는 청주입니다. 자, 반칙과 함께 대전이 공격권을 가져왔는데요. 우선 축구화가 벗겨졌던 김윤진. 자, 최근 리그에서 이제 3연승까지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은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 경기의 흐름을 시즌을 치르면서 연승가도가 분명히 필요했었던 대전이었거든요. 네. 시즌 초반에 정말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흐름이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대전이었는데 그래도 김승희 감독도 굉장히 또 경험이 많은 감독이고 선수단도 김승희 감독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호흡을 맞춘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즌을 치를수록 점점 더 강팀으로 변모를 해가고 있는 대전입니다. 자, 앞쪽 짧게 연결했던 이경민, 그리고 오른쪽까지 한 번의 중앙 쪽. 자, 수비에게 볼이 넘어갑니다. 아, 대전도 이제 힘을 쥐어 짜내고 있어요. 패스 연결이 되고 있고, 자, 오른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백하원. 오우. 마지막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동료가 접근해주는 동료가 없었기 때문에 백하원 선수가 드리블을 좀 시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발에 조금 걸리는 장면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두 골이 들어가는 데까지 물리적인 시간은 충분합니다. 네, 그렇죠. 청주 입장에서는 좀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아직의 흐름인데 후반전. 이풍범 오른발로 뜁니다. 자, 이관표가 헤딩으로 먼저 끊어줬고요. 타이탄 수비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장은규가 이제 시간을 조금 끌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백하원 선수의 수비 커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타이밍적으로. 중앙에서 이관표. 대전으로서는 급할 것이 없는데요. 자, 지금 자, 공간이 패스 열렸습니다. 연결됐어요. 장은규. 네. 아, 정민우 선수가 마지막에 볼을 잡는 과정에서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정민우 선수는 이제 경기 막판인데도 계속해서 이 공간 쪽으로 침투를 가져가면서 위협적인 장면들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곧바로 김재영 선수까지 너무나 강하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자, 주심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직전에 유재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김재영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통제력을 좀 잃는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동요가 조금 일고 있고요. 그렇죠. 오늘 받은 경고 카드는 앞으로 남은 리그 경기에서 조금 불이익을 또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박재민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곧바로 자, 킥을 준비하고 있는 김상재 골키퍼. 청주FC 선수들은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라인을 올려야겠죠. 네, 청주가 한 65분 이후부터 지금의 이런 공격 기조를 가져갔었죠. 그렇죠. 유재호 선수까지 올라가면서 좀 일찍,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일찍 좀 단순한 패턴을 선택한 부분이 선수들의 이런 체력적인 고갈이 좀 더 빠르게 찾아오도록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런 와중에서도 다양한 패턴의 시도가 계속해서 좀 없었던, 발생하지 않았던 게 더 큰 아쉬움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현재까지 자, 점수는 2점 차가 이어지고 있고, 자, 청주FC는 조금 어려운 경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볼을 끌어낸 이후에 인석환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이동현이 한 번에 오른발로 높게 띄웁니다. 헤딩 경합. 박스 안쪽까지 돌면서 막아냅니다. 정성욱 골키퍼. 네, 그리고 지금은 세컨볼이
이민영 선수에게 연결이 되면서 사실 이민영 선수도 어려운 자세 속에서도 이 슈팅까지 연결을 해봤거든요. 네. 자, 정민우의 머리에 맞고 김상재 골키퍼에게 흘러갑니다. 자, 공격 패턴을 조금 바꾼 이후에 가장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던 청주예요. 뭐 오늘 경기가 물론 청주가 이번 라운드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뒷경기를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오늘 경기 이제 이렇게 된다면 결국엔 득점을 하고 있는 청주지만 실점이 이번 시즌 이제 최다 실점 팀으로 바뀌게 되는 청주거든요. 그렇죠. 자, 정민우가 스피드를 올립니다. 네, 측면 쪽으로 이동하면서 시간을 좀 벌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던 정민우였는데 자, 체력적으로 조금 이풍범 선수보다는 어려운 상황이기 네. 때문에 자, 마지막에 볼을 잃었습니다. 서원상 감독도 일단 메인 전술은 이 인석환 선수를 풀백 겸 미드필더 이런 인석환 시프트를 활용한 부분들이 시즌 초반에는 상대 팀들이 좀 대응하는 모습이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좀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조직적으로 팀들도 굉장히 있어요. 마지막에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청주도 공격적인 부분에서 뭔가 메인 플랜이 확고하지 않다 보니까 네. 역습을 제외하면요. 오늘 경기도 이제 경기 막판인데도 이 패턴 자체가 그냥 세컨볼 싸움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청주거든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뭔가 확실한 득점 자원의 이런 영입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플랜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는 서원상 감독입니다. 자, 짧게 주고받은 이후에 이풍범, 김재형 오른발 슛! 네. 오! 정성훈 골키퍼 또 한 번의 선방을 보여줍니다. 네, 김재영 선수의 오늘 경기 연달아 슈팅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정성욱 골키퍼를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이 장면이었죠. 몸을 날려서 볼을 막아냈던 정성욱 골키퍼. 자, 김승희 감독이 정성욱 골키퍼를 빼주고요. 이명근 골키퍼를 투입시킵니다. 현재 점수는 2점 차. 그리고 골키퍼 교체. 자, 현재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득실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득점이 필요한 청주죠. 네. 이풍범 높게 띄웁니다. 펀칭. 자, 세컨볼 있거든요. 자, 왼발로 볼을 잡았습니다만 높게 뜨고 말았던 김재영의 슈팅. 네, 그래도 뭐 지금 이제 얼마 시간 남지 않았지만 정말로 청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2골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네. 2골 정도만 좀 기록을 해준다면 그래도 끝까지 투지를 발휘를 해볼 수가 있는 청주가 되겠고, 남윤성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축구라는 스포츠는 참 흐름의 싸움이기 때문에 한 번 골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뒤쪽으로 돌립니다. 김상채 골키퍼. 빠르게 올라가야죠. 자, 우선 공격 진영에서 청주가 다시 볼을 가져왔고 왼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이동현의 크로스 헤딩으로 돌려놨고, 볼인데요. 자, 네. 마지막에 몸을 던져서 볼을 클리어링.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대전의 백스리 라인이 정말 이 높이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명 제쳐내면서 크로스. 네. 자, 반대편 길게 네, 살려냈어요 강영종. 강영종. 크로스가 조금은 높게 뜨고 있어요. 네. 자, 우선 이러한 공격 패턴을 가져갔을 때 이민영 선수가 여러 차례 슈팅을 시도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쉽긴 하네요. 청주의 크로스가 3차례 정도 연속해서 발생을 했었죠. 모두 다 이 동료들에게 연결이 되기보다는 좀 뒤쪽으로 길게 연결이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도 1분이 채 남아있지 않은 상황. 골킥을 준비하는 이명근 골키퍼. 청주는 이번 시즌 참 연승을 기록하는 게 어렵기는 하네요. 좋았던 흐름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도 분명히 청주에겐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자 왼발로 한 번에 또 한 번 전방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마지막 공격이 대전 쪽에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박재민의 짧은 패스 안쪽으로 접고 들어옵니다. 볼을 굉장히 네. 잘 지켜내네요. 무리하고 있지 않는 대전의 선수들이고 자 추가 시간까지도 모두 지나간 것 같은데 결국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1 WK리그가 아닌 K3 리그죠. 네. 죄송합니다. 자 2021 K3 리그 15라운드 경기 청주FC와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최종 스코어 3대1. 자 정민우 선수의 해트트릭과 함께 자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3연승을 기록합니다. 네, 정민우 선수의 이 놀라운 득점 감각이 15라운드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네. 청주는 아쉽게도 연승을 이번 시즌에도 이번 기회도 또 놓치고 말았지만 뭔가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아쉬움, 특히나 후반 막판에 본인들이 경기를 지고 있을 때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플랜 B가 없다라는 것이 서은상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흐름, 또 이번 시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경기에서 이제 정민우 선수의 활약은 너무나도 대단했는데요. 오늘 경기 역시나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은 정민우 선수의 엄청난 활약과 함께 승점 3점을 가져왔습니다. 네, 6경기에서 8골, 특히나 오늘 경기도 최근 3경기에서 2번의 해트트릭, 정말 가공할 만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리그를 통틀어서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또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정민우거든요. 네. 정민우의 득점 감각, 그리고 정민우를 통한 이 대전의 연승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곧바로 이제 주말에도 K3 리그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영진, 돈말씀의 남윤성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팬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 축구의 허리 K3 리그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